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어겸 청와대 대변인이 예상대로의 논평을 내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 군사 훈련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도발적이다, 돈도 많이 든다, 이렇게 하면서 중단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미국 언론은 들끓고 있지만은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대화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방법으로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사실상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김정은 독재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럴 바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국군 해산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대화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살인범과 피해자가 대화하기 위해서 경비병력 철수시키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이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문가게 주인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할 텐데, 그러나 이런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국민들은 다 예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적인 김정은 편에 서 있지 국민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난 몇 주일 동안 우리는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예상 답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 미리 알려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한테 알려왔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만한 정보가 없답니다. 정보가 없다? 아니, 정보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리 알렸느냐 알리지 않았느냐에 대한 정보가 없다?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보가 없는데. 이것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하면은 한미동맹은 이미 깨졌다고 봐야 돼요. 이런 중대한 결정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내일 NSC 회의를 소집한다고 그럽니다. 참 한가합니다. 지진이 났는데 수백만 명의 인명과 관계되는 외교적 대지진이 났는데 3일 뒤에 대책을 강구한다? 자, 이러니까 외신들이 지금 이제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 싱가포르 회담은 남북 관계, 미북 관계를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 그 합의문을 가지고 채점을 하면은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냐? 서양 언론, 특히 미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은 김정은이 승자다. 동시에 중국도 승자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패자다, 루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패배자다. 그럼 트럼프는 뭐냐? 승자이자 패자다. 어떤 점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는 졌다. 이 점수 매기기가 아주 절묘하면서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미국 인터넷 매체 중에 VOX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 승자를 김정은으로 꼽았습니다. 패자는 한국이다. 한국 문재인 정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은 승리, 반은 패배. 김정은의 친구인 데니스 로드만 전 미국 프로 농구 선수는 승자로 본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패자다. 북한 주민도 패자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승리다. 타임과 뉴요크라는 이 뉴욕에서 나온 잡지입니다만은 북한과 중국이 승리했다. 중국을 승자로 언급한 것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쌍중단,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 거의 먹혀들었다 이런 뜻이죠. VOX가 김정은을 최고 승자로 보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 악수를 청하고 스스로 북한의 정권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니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채 엄청난 것을 얻었다. 북핵 전문가가 제프리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들버리 연구소 연구원인데 이 사람은 김정은은 오랜 기간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이번 회담으로 그런 오랜 소원을 성취했다. 사실상 핵 보유국 인정을 받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의문의 여지 없이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승리다. 미국이 요구해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 정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변화도 약속하지 않았다. CVID 한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앞으로 범죄, 북한 정권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 인권 탄압, 달러 위조, 무기 판매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도를 바꾸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도 어마어마한 것을 얻었다. 그리고 VOX가 복스가 왜 한국을 이번 회담의 패배자로 보느냐, 한국 정부를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대 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 번에 걸쳐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무례하게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 한국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난 5월 24일 트럼프가 회담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중요한 결정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에 미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것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이건 불법입니다. 얼마나 문재인 정부를 아래로 보느냐. 왜 아래로 보겠습니까? 김정은과만 해결하면 되지.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고 김정은 따라하는 데니까 고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위해 물심양면 협조했지만 뒤통수를 맞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다. 참 북한의 비핵화라는 당근을 흔들며 한국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라는 당근을 흔들면서 한국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그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패배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역사적 첫 만남은 이루었지만 얻은 게 없다. 그런데 준 거는 너무 많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뭐냐?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표현입니다만은 왜냐?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결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일어난 상황에 의해서 첫째, 한미동맹이 흔들립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긴장 상태가 있을 때마다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 미국의 핵폭격기,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전략자산을
겁냈습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에, 연평도 포격 이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니까 그때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발 그런 것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나서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 군사훈련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시진핑은 속으로 참 웃고 있을 겁니다. 미소를 띠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김정은이가 달려와가지고 앞으로 좀 잘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두 번이나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봐주는 의미에서 비행기도 내줘가지고 중국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까지 갔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보다 더 큰 승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 볼턴은 자신의 소신을 완전히 굽혔습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회담을 깨고 싶었어요. 깨었는데 깨자마자 김계관이가 아주 교묘한 말로 회담을 다시 하자고 하니까 트럼프가 적극 받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아마 볼턴 같은 사람은 사표 던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것은 북한 주민을 패배자로 본 것입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입지가 강해졌다는 것은 3대 세습 독재를 더 굳혀가지고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니까 북한 주민들은 앞이 캄캄하죠. 북한 주민들로서는. 북한 주민을 버린 거죠. 누가 버렸습니까? 트럼프가 버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버리고 김정은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버리고 북한 주민과 한국 정부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럼 한국 국민은 피해자 아닙니까?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승자는 중국과 북한, 가장 최악의 피해자는 한국과 북한 주민, 볼턴, 그리고 어중간하게 승자도 피해자도 아닌 사람은 트럼프. 이게 결선표입니다. 감사합니다.